안녕하세요. 쏭디의 사건의 지평선, 저는 쏭디입니다.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태어나 우리에게까지 온 건지. 나도 모르는 새 피어나 우리 사이에 큰 상처로 자라도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그러니 우린 손을 잡아야 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을 맞춰야 해. 가끔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도 모르는 새 피어나 우리 사이에 자주 아픔을 줘도 그건 아마 우리를 더 크게 해줄 거야. 그러니 우린 손을 잡아야 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을 맞춰야 해. 가끔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익숙해진 아픈 마음들 자꾸 너와는 놓아주지 않아. 우린 행복할 수 있을까?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을 맞춰야 해. 가끔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검사가 중요한 증거가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 영상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검사가 직접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빠진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최근 이 질문이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문제는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직접 보완할 권한까지 남겨둘 거냐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쪽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직접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를 확인하고도 검사가 직접 바로잡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경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성범죄 목적과 주요 증거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이 논쟁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둘러싼 최근 논쟁을 살펴봅니다. 또 경찰과 검찰은 각각 어디까지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지, 실제로 검찰의 재수사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진 최근 사례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경찰 수사의 오류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ow come my day be better when I'm with you? You're the only one who makes me laugh. So how can my day be bad? It's a day for you. Lately, life's so boring. I've been watching Netflix all day long. I thought there would be no things left to watch, so I let myself out. When I went to the park, I recognized you at a glance. Face to face, we just smiled. We already know that we'll be together. We'll be together. How come my day be better when I'm with you? You're the only one who makes me laugh. So how can my day be bad? It's a day for you. Oh baby. Coffee in the morning, you and the sun. There's about you in your eyes. A pretty days, I think I'm in love. Ah, ooh. When I went to the park, I recognized you at a glance. Face to face, we smiled and I finally held your hand. How come my day be better when I'm with you? You're the only one who makes me laugh. So how can my day be bad? It's a day for you. Oh baby.
먼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권한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의 재수사권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만 현재 논쟁의 중심은 정확히 말하면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이 기록을 검토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즉 기소할지를 결정하는데요. 기록만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계좌 내역이나 CCTV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실제 범행보다 가볍거나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검사는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사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입니다. 두 번째는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하고 계좌나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직접 보완 수사권입니다. 이 둘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만 있다면 검사는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발견돼도 직접 조사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게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직접 보완 수사권이 있다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사건 관계자를 직접 조사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은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신 경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 수사 요구권은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는 부족한 지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직접 사람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찾아 나서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보완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한 뒤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까지 결정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세운 가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의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수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질지도 판단한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보다 불리한 증거에 집중하는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의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일부를 보충하는 데 그쳤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나 새로운 피의자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실상 별도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도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름만 바뀐 검찰이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게 폐지론의 핵심입니다. 반면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현실적인 수사 공백을 우려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잘못 수사했거나 일부 증거를 놓쳤을 때 같은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경찰이 이미 한 차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면 재수사를 요구받더라도 기존의 결론을 쉽게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관과 그 가족이 관련된 사건, 경찰의 수사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장윤기 사건이 바로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이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현장에서 확보하지 않았고 관련 수사 보고서가 누락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지휘했던 경찰 간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별도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의 집에서 케이블 타이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게 다시 잘 조사해달라고 요구만 할 수 있다면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통계에서도 보완 수사가 단순히 예외적인 절차만은 아니라는 점이 나타납니다. 법무부는 2025년 검찰이 처리한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약 45.6%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 수치는 보완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통계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불송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경찰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해서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53,40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나 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를 거쳐 기존 결론이 뒤집히고 기소된 사건은 1,130건이었습니다. 2021년 52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 역시 매년 10,000건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를 두고 해석은 갈릴 수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경찰이 놓친 범죄를 검찰이 밝혀낸 사례가 매년 1,000건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전체 불송치 사건 가운데 실제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높지 않고 일부 사례로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검찰이 보안수사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조직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양쪽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은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수사나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수사기관의 첫 판단이 언제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검증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두 입장이 중간에 해당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안수사권은 주지 않되 경찰이나 중소청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검사가 추가 수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문은 남습니다. 경찰 수사가 단순히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증거가 누락된 사건이라면 같은 기관에 다시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반대로 검사가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없도록 허용하면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끝없이 확대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논쟁은 결국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이 더 믿을만한지를 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의 잘못된 판단은 누가 바로잡을 건지, 검찰의 과도한 수사는 누가 통제할 건지, 그리고 두 기관 모두 잘못했을 때 피해자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I'm in, so I'm in. I can save myself from the rain. It'd be nice if we sharing the pain. 내 말은 그러니까 곁에 있어줘. I'm in, so I'm in. I can save myself from the rain. It'd be nice if we sharing the pain. 내 말은 그러니까 곁에 있어줘. Speaking in real, so speaking in tongue. Air feels so heavy inside of my lungs. They look at my face but don't hear a word. Ghost in the city, unseen and unheard. I make my own heaven, I build my own hell. I'm the only person I'm stuck in the cell. It gets so quiet till on my own. Even my shadow is let me alone. I'm in, so I'm in. I can save myself from the rain. It'd be nice if we sharing the pain. 내 말은 그러니까 곁에 있어줘. I'm in, so I'm in. I can save myself from the rain. It'd be nice if we sharing the pain. 내 말은 그러니까 곁에 있어줘. Staring at people who walk on the street, they all seem to flow with a regular beat. I am a broken, untuned instrument, wondering where all my good days went. I make my own heaven, I build my own hell. I'm the only person I'm stuck in the cell. It gets so quiet till on my own. Even my shadow is let me alone. I'm in, so I'm in. I can save myself from the rain. It'd be nice if we sharing the pain. 내 말은 그러니까 곁에 있어줘. I'm in, so I'm in. I can save myself from the rain. It'd be nice if we sharing the pain. 내 말은 그러니까 곁에 있어줘.
you're just shining at the deep blue sea. Don't say where you don't have to agree. Just sit right here in the silence way. I'm in so I'm in. I can save myself from the rain. It'd be nice if you share in the pain. 내 말은 그러니까 곁에 있어줘. I'm in so I'm in. I can save myself from the rain. It'd be nice if you share in the pain. 내 말은 그러니까 곁에 있어줘. 날 원한다는 말에 바보같이 넌 falling. 하지만 넌 안 미안해. 마치 내가 잘못해. 네가 보던 TV 네가 좋아했던 젤리. 또 이런 넌 편지 이런 넌 편지. 시간이 없대해서 맞췄죠. Girl 네 말대로 다 줬죠. 그런데 뭐가 또 그리 불편불쾌. 날 보면 쉽게 풀리게 돼. 팔다리가 아플 때서 때려다 줬죠. 원한다 했던 거 다 해줬죠. 뭘 원하는지 모르겠죠. You say you're afraid that my reason wavy. I find me surrounded. You say you're afraid that my reason wavy. I find me surrounded. 이제 우리 거에서만 만나. 우리 거에서만 만나. 이제 너는 fine. 이제 우리 거에서만 만나. 우리 거에서만 만나. 이제 너는 fine. 이제 우리 거에서만 만나. You say you're afraid that my reason wavy. I find me surrounded. 이제 우리 거에서만 만나. 우리 거에서만 만나. 이제 너는 fine. 이제 우리 거에서만 만나. 우리 거에서만 만나. 이제 너는 fine. 이제 우리 거에서만 만나. 좋아해 아니 좋아했었지 널 사랑해 그건 나 혼자 했지 구차해 보이지만 널 사랑한 적 없어 좋아했었어 네 표정 너의 말투 나를 바라보던 너의 눈빛 다 지난 일이겠지만 Give it up 넌 필요 없어 네가 던지는 미끼 내려도 끝이 없는 너의 DM들 중 하나 Give me love 난 필요했어 네가 건네는 진심 너의 향해서 난 이제라면 난 너란 매력에 빠졌던 금붕어 이리저리 둘러봐도 나갈 수 없잖아 난 너란 매력에 빠졌던 금붕어 여기저기 찾아봐도 나가고 없잖아 예전과 달라진 나의 이 노래가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지도 몰라 이제 와서 달라질 것도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들어봐 내 노래를 사실 난 오늘도 아파하고 있는 중 너 없는 삶이 이리 힘들 줄 몰랐던 그때의 내가 미운지 고마운지 아직도 제정신인지 아닌지 이제는 비워내는 중
과거의 나로 다시 돌아가는 중 내일부터 잊을 거야 다시 못 보는 너 난 너란 매력에 빠졌던 금붕어 이리저리 둘러봐도 나갈 수 없잖아 난 너란 매력에 빠졌던 금붕어 여기저기 찾아봐도 나가고 없잖아 난 너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너무 어려워 이 노래 제목처럼 이디 더는 너를 사랑하지 않지 너란 과거 속에 나는 없어 난 너란 매력에 빠졌던 꿈으로 이리저리 둘러봐도 나갈 수 없잖아 난 너란 매력에 빠졌던 금붕어 여기저기 찾아봐도 나가고 없잖아 이번에는 실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과 피고인 장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당시 장윤기는 길을 걷던 여고생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은 주로 살인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의도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역시 처음에는 피해자와 부딪힌 뒤 시비가 벌어져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수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현장 주변을 지나던 화물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화질을 개선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장윤기의 범행 전후 움직임과 경찰 수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비롯한 추가 증거를 분석해 장윤기가 처음부터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했던 일반 살인 혐의가 아니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3일 장윤기는 법정에서 결국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지 약 2달 만에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장윤기 측은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화질을 개선한 블랙박스 영상을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영상을 확인한 장윤기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가 밝혀낸 건 단순한 세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졌습니다. 일반 살인죄와 강간 등 살인죄는 모두 매우 무거운 범죄이지만 법적으로는 범행의 구조와 의미가 다릅니다. 일반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는 단순히 형량을 조금 높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왜 공격 대상이 됐는지, 장윤기가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를 밝히는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한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됐던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준비한 물건일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케이블 타이를 즉시 압수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수사 보고서도 정식 사건 기록에서 누락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로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결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와 별도로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해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을 지휘한 경찰 간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지점이 지금 보안수사권 논쟁과 직접 연결됩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기록을 보고 성범죄 목적이 의심됐다고 판단해도 경찰에게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쳐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찰 수사팀이 증거 누락이나 사건 축소 의혹의 대상이라면 같은 기관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보안 수사권 존치론자들이 장윤기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검찰에 직접 보안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피의자의 가족과 경찰 사이의 관계, 증거 누락 의혹이 함께 제기된 매우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안 수사를 모든 사건에 허용하는 대신 수사기관의 구성원이 관련됐거나 증거인멸과 사건 은폐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윤기 사건 외에도 경찰의 판단이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달라진 사례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경찰이 불송치한 289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 검찰의 보안 수사를 거쳐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여러 채의 주택을 이용해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했지만 이들이 하나의 범죄 집단을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2차례나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한 뒤 직접 보안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련자들의 역할과 자금 흐름, 임대차 계약 구조를 다시 분석했고 결국 전세 사기 조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규모만 약 289억 원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찰이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검찰의 재수사 요구 이후에도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어도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직접 기록과 증거를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2025년 부산에서도 경찰이 2차례 불송치한 부정대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공업 업체 대표와 납품업체 대표들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약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2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회계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가담자들까지 확인해 모두 5명을 기소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성폭력은 범행이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CCTV나 목격자 같은 직접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나 통화,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충격으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문을 받지 못한다면 사건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에도 경찰이 불송치했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이 이를 토대로 보안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기소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또 경찰이 불송치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 PD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이의 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여서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보안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범죄가 인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긴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보안 수사는 경찰이 놓친 범죄를 찾아내는 안전장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안 수사가 언제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작동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이 CCTV를 다시 분석하거나 통신 계좌 기록을 확인해 경찰이 의심했던 범행과 피의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결국 보안 수사는 기소를 늘리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경찰이 내린 첫 번째 판단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느냐가 아닙니다. 한 기관의 결론이 다른 기관의 검증 없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성범죄 목적과 케이블 타이의 의미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사건의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한다면 피의자는 한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반복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보안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특정 증거를 확인하거나 이미 송치된 범죄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구성원이나 가족이 사건에 관련된 경우, 경찰의 증거 누락이나 은폐 정황이 확인된 경우,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안 수사라는 명칭이 아니라 첫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도 두 번째 수사의 남용을 막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Oh girl please 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세게 안아들어야만 해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널 보러 왔단 걸 넌 알기는 할까 자 지금부터 본론 요즘 잘 먹더라 나도 배 나온 여전 다 별로야 지금부터 본론 당연히 사람이 편하지 어떻게 한결 같겠니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건 넌 듣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Please somebody tell me how to love 어려워 내가 이래서 예쁜 여자들을 못 믿지 어려워 또다시 깊이 빠져 적대겠지 잠에 속하게도 그녀를 사랑해버린 걸 누굴 원망할까요 때로는 동화보다 아니 소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때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랑을 너에게 선물할게 Fake one 그녀가 내 주일 몇 분째 서성거린다 Fake 2 주변 신호다 파놓고 괜시리 다른 곳을 본다 Fake 3 대뜸 다가오더니 어깨를 툭툭 두드린다 That's why 돌아보니 그녀의 표정이 좀 심상치 않아 무섭긴 하지만 사랑이 그런 거지 다른 우주 속 두 개의 별이 만났으니 근데 나 정말 어물쩍 넘어가고 그럴 마음 따윈 전혀 없어 할 말 없음 갈 테니 Have a good night girl 아니야 그럴 일이 없어 그녀가 먼저 날 안아줬어 그대로 난 손채로 얼어버렸고 내 굳은 다짐은 쉽게 무너졌어 나도 알아 그 인스타그램 보면 이런 남자 매력 없다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자 그대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동화보다 아니 소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때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랑을 너에게 선물할게 왠지 그랬구나 어쩐지 여름도 아닌데 가슴에 아찔하니 눈빛에 어떤 역할이라면 진심을 느닷없이 들키기 좋다는 건 재채기같이 어쩔 수 없이 뱉어버렸어 티났어 왠지 그랬구나 어쩐지 여름도 아닌데 가슴에
티났어 확실히. 그래 확실히 기억해 그때 느낌을.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데 뭔가 가슴에서 계속 올라오는 게, 그게 한없이 두근대고 기분 좋은 게, 그게 뭐랄까 어떻게 말을 해야 너가 지금 이런 내 마음을 알까. 조금 답답해. 좀 더 가깝게 터질 것 같이 손가락 살짝 맞닿을 때 까만 피부 까만 머리 까만 눈동자 까만색은 그날 봐버린 너란 별의 색. 너 진짜 미치도록 예뻤어. 앉아있는 네 모습 내 가슴 위 캔버스 위에 몰래 그렸어. 왠지 그랬구나. 어쩐지 여름도 아닌데 가슴에 아지랑이 사실 티냈어. 알고 있는 줄 몰랐어. 몰래 바라본 옆모습 사진 100만 장쯤 좋아해. 네가 활짝 웃을 때 입술이 너무 예뻐. 그 입술이 내 것이라 기뻐. 이 밤은 깊고 또 깊어. 더는 여기 남겨진 혼자가 아니라서 기뻐. 정말 좋아해. 웃어줘서 다행이야. 들켜도 왠지 자연스럽잖아. 가장 위태로울 때 마치 구원처럼 내 삶 속에 들어와 준 사람. 늘 잊지 않을게. 그대를 기다렸던 밤, 그 설레었던 마음.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주겠니. 아름다운 그대 사랑할래. Are you falling from the sky? 언젠가 바래왔던 별 같은 기적. Oh, I was in the dark. 날 밝혀줘. 나 그댈 닮고 싶어요. 돌아갈 곳 없을 때 마치 내 집처럼 늘 한 곳에 기다려준 사람. 나도 되어주고파. 그대가 안전한 날개 쉴만한 물가. 부족한 나에게 힘이 돼주는 따뜻한 그대 사랑할래. Are you falling from the sky? 언젠가 바래왔던 별 같은 기적. Oh, I was in the dark. 날 밝혀줘. 나 그댈 닮고 싶어요. 한 번쯤 쉬어가는 곳, 시냇가에 심겨진 한 그루 나무처럼 한 달씩 그대를 닮은 꽃. 언제나 이곳에 있어준 그댈 위하여. Are you falling from the sky? 언젠가 바래왔던 별 같은 기적. Oh, I was in the dark. 날 밝혀줘. 나 그댈 닮고 싶어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흔히 외국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나라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먼저 독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지만 검사는 경찰에 필요한 수사를 지시할 수 있고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중요한 사건을 검찰에 보고하고 검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유죄 증거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독일 경찰은 우리나라의 과거 검찰처럼 대규모 자체 수사 인력을 두고 모든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현장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이 담당합니다.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지만 경찰 조직과 인력 없이 독립적으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독일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구조라기보다 검사가 수사의 법적 책임을 지고 경찰이 실제 수사를 수행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프랑스도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평가하는 제도도 있어 경찰 수사의 법적 적절성을 검찰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건에서는 수사판사라는 별도의 사법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즉 경찰과 검찰만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원이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검사가 사법부에 속해 있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합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기보다 판사와 함께 사법관으로 분류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지시를 직접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한 구조입니다.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처럼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이나 지역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검사와 수사기관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닙니다. 살인, 조직범죄, 경제범죄처럼 복잡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참여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조언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검사가 관여하고 연방검사는 대배심을 통해 증인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지만 법정에서 사건을 입증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하나의 전국적인 수직구조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연방과 주, 카운티마다 수사기관과 검찰 조직이 나눠져 있고 서로 다른 기관이 경쟁하거나 협력합니다. 한 기관이 사건을 은폐하더라도 다른 연방, 주 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랑 구조가 다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자주 언급되는 국가입니다. 일본에서도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본 검찰에는 직접 수사권도 있습니다. 정치인 부패, 대규모 기업 범죄, 조셉 호텔과 같은 중대 사건에서는 검찰 특수부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일반 사건에서도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다시 조사하고 추가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경찰의 1차 수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검찰의 보충적 수사와 중대범죄 직접 수사를 함께 인정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왕립검찰청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또 경제범죄나 대형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중대사기수사청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합니다. 일반 범죄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특정 범죄에서는 예외적인 통합기관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종합해보면 어느 나라에서도 완벽한 단일 모델은 없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강하게 통제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경찰이나 별도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주도하지만 검사도 수사 과정에서 참여하거나 일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를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하지만 중대 경제범죄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통합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고 해외 검찰도 수사하니 우리 검찰도 기존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외 제도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수사권의 존재 여부보다 통제 방식입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나라에서는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려는 장치가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대상 범죄나 절차를 제한합니다. 경찰이 수사의 중심인 나라에서도 검찰과 법원, 연방기관, 독립적인 감찰기구 등이 경찰 수사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첫 번째 수사기관의 판단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도 실수할 수 있고 검찰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면 이를 바로잡을 기관이 필요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한다면 이를 통제할 기관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유지할지 폐지할지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되 경찰관이나 그 가족이 관련된 사건, 경찰의 증거인멸이나 사건 은폐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보호가 중요한 사건은 독립적인 전담 수사기관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또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더라도 그 이유와 범위, 조사 대상과 확보한 증거를 기록하게 하고 법원이나 외부위원회의 사후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의 권한을 몰아주는 것보다 서로 다른 기관이 각자의 판단을 확인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과 최근 사례, 그리고 해외의 수사 통제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건을 처음 맡은 기관이 누구냐가 아니라 첫 번째 판단이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일이 권력기관의 영역 다툼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의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절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디의 사건의 지평선, 저는 송디였습니다.